이렇게 정성 TV를 시작하겠습니다. 외기 자, 정성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가운 여름이 왔습니다. 건강 민간 전도사인 정승우 이사님,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네, 건강 전도사는 아니고요. 사실 그 33도 이상 이틀 이상 폭염이 지속되면 정부에서도 폭염주의보를 발령하죠. 최근에 인도에서는 40도가 넘어서 이틀 동안에 94명이 사망했다고 네, 합니다. 맞아요. 특히 이 무더위에는 특히 고혈압 환자 또는 당뇨 환자 등 지병이 있는 분들은 항상 건강식을 하시고 또 특히 비타민 C는 면역력에 좋다고 하니까 꼭 드시면서 이 폭염을 이겨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타민 C에 대한 굉장히 신뢰를 갖고 계신 민간 건강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가 너무 높아지고 하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기도 하고 전 지구적인 지구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후 위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님은 어떤 실천, 생활 속에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지구를 몸살나게 해서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사실상 구애만 그치고 있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재활용 또는 자연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자연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천 활동은 뭐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별로 하시는 게 없으신 거죠? 저는 이제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네. 특별하게 제가 자연보호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마음속으로 항상 네.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할 때는 한 사람으로서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부채를 갖고 다니고 있거든요. 늘 이렇게 에어컨 이런 거보다 부채를 할 수 있게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잖아요. 예. 부채 갖고 다니세요. 부채는 빚쟁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농담도 하실 줄 아는 분이었어. 그동안 제가 정승우 이사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네, 부채는 빚 있는 사람이 갖고 다닌다. 예, 지구에 대한 빚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다니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정성 TV의 시그니처 꼭지입니다. 한 달 동안의 금리와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금리 변동상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지난 6월 14일까지 조사한 은행 금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한 달 사이에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1년 정기예금을 보면 국민은행 3.69, 기업은행 3.57, 농협 3.8, 우리은행 3.73, 제일은행 4.1, 하나은행 3.75, 신한은행은 3.72%입니다. 다음은 구로적의 A신협과 B신협 1년 정기예금 금리를 보면 동일하게 4%입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중에 A금고는 4.5, B금고는 4.3입니다. 다음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준금리는 지난달과 같이 3.5%입니다. 또한 지난 6월 15일 미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는 0.25%가 오른 5.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아마 더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제 글로벌 경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금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얘기가 연일 그 뉴스의 지면에 많이 채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주택 900채를 소유한 부부가 전세 사기로 걸렸고요. 그래서 세종시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부부가 연립주택이나 도시형 주택 900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이 140명입니다. 이들 중에 절반이 20, 30대로서 세종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경찰 수사의 압박을 느끼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물로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도 당하고 있는 전세 사기, 소위 깡통 주택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하시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시고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시면 안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미분양은 지속되고 있다는데 이런 부동산과 건설업체의 상태에 대해서도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좀 변화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도권 지역은 조금씩 회복된다고 하지만 체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약 7만 호가 넘습니다. 건축 자재값이 오르고 미분양으로 인해서 중소건설업체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신세계 건설의 경우 109억 원이 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는 부동산 전망은 내년 후반기에 가야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뉴스가 더 이상 뭐 사기다, 뭐 오르기만 한다, 주거 환경이 되게 불안전한 뉴스 말고 우리가 사는 주거 환경이 되게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는 뉴스로 좀 가득 채우는 시대가 언제 올까 이런 게 궁금해지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몇 개월째 계속 비슷한 소식을 듣고 있는데 점차 나아질 기미는커녕 자꾸 더 안 좋은 소식만 들리니까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언젠가는 정송 TV에서도 좋은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네. 네, 다음은 구로 마을 뉴스 클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발발 이후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매우 깊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숨을 딛고 소상공인들의 본격적인 활성화 사업에 나서게 됩니다. 남구로 음식문화 상권 활성화 사업이 포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남구로역을 시작으로 한신상가로 이어지는 골목엔 다양한 먹거리 가게들이 있는데요. 치킨집, 정육식당, 꼼장어, 족발, 즉석떡볶이, 닭 한 마리, 짜그리찌개는 물론 다양한 메뉴를 갖춘 포장마차까지 먹거리 가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구로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디지털 단지에서 퇴근하는 직장인들까지 자주 찾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게들의 일부 상인들이 올 초 상인회를 구성했고요. 상권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올 상반기에 또한 서울시 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SNS 활용 및 마케팅 교육 사업, 공동 브랜드와 홍보물 제작, 고객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등 젊은이들은 물론 다양한 세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남구로역 인근 주민들은 물론 구로 디지털 단지 직장인들에게 사랑받는 구로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척 근린공원 축구장을 인조 잔디 구장으로 바꾸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도 매우 거세게 일어났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반발이 있자 구청에서는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3주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가 지난 6월 5일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발표되었는데요. 구로구 주민 총 1,790명이 설문에 응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찬성이 702명, 반대가 1,088명으로 반대가 60%에 달했습니다. 이외에도 조명탑 설치, 탄성 조깅 트랙 설치, 전면 펜스 설치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이 중 전면 펜스 설치를 68%가 넘는 주민이 반대했고요. 탄성 조깅 트랙은 52%가량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명탑 설치는 68%가 찬성이라고 밝혀서 다른 항목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과에 따라 구로구청은
공고문을 통해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에 대한 찬반 여론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대한 갈등 조정 시까지 사업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대책위원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약 80%가 반대가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보 결정이 난 부분은 아쉬움이 있으나 사실적인 중단으로 보며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후 근린공원 운동장을 주민들이 운동하며 힐링할 수 있는 쉼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설과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척 근린공원 축구장이 주민들의 생활 공간으로 또한 생활운동 클럽의 활발한 운동 공간으로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TV 제6회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맛집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회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